주로 주 수요처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사무용 가구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가구. 요즘 어렵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 안 되지. 예, 건설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면에서 좀 떨어집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네.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풀가는 여기서 이제 재단을 합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 재단해서, 그 다음, 스리랑카 윤센터도 뭐 한다고? 스리랑카 윤센터. 뭐 한다고? 아, 요거는 저 이렇게 그 NC 나오면 저한테 심판입니다. 이거 바로 빨아먹네. 예. 저희들 가구공장 부분은 굉장히 환경이, 작업 환경이 좋습니다. 전체 기준을 다 빨아가지고. 바로 빨아먹네. 예. 아, 저런 게 또 되네. 예. 모든 자재는 전부 포르말데이드 수치가 0.4 이하 친환경 제품만 쓰고. 칼이 지나가면서 먹으면. 예. 이 컴퓨터를 설계를 해가 설계지를 제가 넣으면 자동으로. 이 잘해놔. 이제 라인은 양쪽에 같이 만나서. 이거는 뭐 하는 거지? 예, 접착 부분입니다. 마금 접착 부분. 여기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저렇게 절단되는 깔끔하게 나옵니다. 절단되는 일종의 합판이 목재 칩이 국내에서 생산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 칩입니다. 이것도 힘드네. 여기는 저 정력 편매생 지금 와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쪽에서 접착이 되네. 수고하십니다. 모든 저 마감 부분은 미장 붙이는 거네, 이게 예, 합판에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 음료수병 캡터 종류, 그 PP 종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거 저 자체에서도 예. 여기까지 넣으면 이제 조립하고 이제 사람이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왔어요. 예. 이거는 뭐, 조립하는 거네, 이제. 사무실에서는 옷장. 자, 조립. 나무술씨. 고생하십니다. 이거는 잘해야 되겠네. 예, 맞습니다. 한두가지 안 들어가면 이게, 예. 이게 자동은 안 된다. 전부 수동이네. 수고하십니다. 기사님, 가구는 자동화가 전 자동화가 안 됩니다. 어렵네. 예, 인력 집중 하는 겁니다. 네, 이쪽으로. 전 무거우니까, 이거. 예, 이게. 지금 위에는 사무실이고요. 요 밑에는 이제 물류 창고동도 있고, 또 철제 사업부도 있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더운데 고생하시네. 여기 직원들이신가? 예, 저희 아이고, 직원들. 이렇게 미인들이 많으시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니다. 자,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서장훈 시장님 오셨습니다. 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현도 안 오시네? 이 공장 들어오는 거. 아, 거리 들으셨다고. 이따가 오시겠고. 그 다음 우리 행정 1부지사입니다. 예. 그 다음에 경제부지사. 예. 저기 쭉 간부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저쪽에 홍기아 대표가 계신데, 여기 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발표하실 최창옥 박사님, 네. 그 다음에 문미성 박사님, 이따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윤진현 네오포스 사장님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소개를 쭉 시키시죠. 아시네, 소개시켜 주시죠. 내가 왜 소개를 해요? 아니, 사장님 모르시네. 아, 잘 모르시네? 자기 소개를 하시죠. 잘 하시죠. 네. 셀프로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인천 가구 제조 총괄 조합원들을 이끌고 있는 개인 가구 공업동조합입니다. 정우입니다. 쭉 자기 소개. 그냥 앉아서 그냥.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천 가구 사업협동조합 회의를 맡고 있는 박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비가 대표 이재입니다. 유치원하고 생산하고 있는 알건도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개가 다 되셨나? 저희 상공회의소 상호회의소 회장님 오셨는데, 예. 회장님 소개 좀 하시죠. 포천 상호회의소 회장님. 네, 포천동의 회장입니다. 최규입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장 또 소개하시죠. 저기 부수방공장입니다. 저 끝에는 누구시죠? 시청 과장입니다. 우리 도예 시청 인사 좀 하십시오.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원에 문미성 최창욱 박사 가시나? 아니 그 누가 소개 다음에 누가 하시나? 최창욱 박사님이 발표하시나? 네. 예, 최창욱 박사님 발표를 하시죠. 이케아 국내 진출 대상 과정과 연구관에 페이지 보시면 이케아의 기본 지원 영역인데요. 2010년부터 매장 근황을 보면 전 세계 40개 중에 330개 최소명 전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장당 평균 기원 8.5%입니다. 연간 매출은 276.3억으로 우리 돈으로 40조 원 정도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산업 매출이 10조 원 정도 되니까 4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 수는 14만 9천 명 되는데 참고로 우리나라 가구 업계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6만 3천 명 정도 경기도에 4만 명 정도. 그래서 이케아가 14만 명 정도로 40조 원을 생산하고 국내 가구업계가 6만 명 정도로 10조를 생산하니까 생산성이랑 2배 정도 된다고 있습니다. 연간 매장 방문객 수가 7억 7,500만 명. 그리고 이케아가 주력 국내 헬로우 가량 광고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헬로우 가량이 2억 1,200만 부, 그리고 거기 포함되는 제품이 한 3천 정도 됩니다. 실제 제품군이 한 7천에서 2만 개 정도 되고 매년 3천 정도의 실제품이 출시가 되지만 나중에 판매되지 않는 자연들이 있다는 식으로
두 번째로 이케아 경쟁력의 원천은 한마디로 하면 더 낮은 가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경쟁사들이 불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낮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성공합니다. 그런 것을 최우선 방향치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가격을 경쟁사 제품을 뛸 수 있는 가격 순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생산업체하고 또 내부적으로 디자인을 하는데 디자인을 여기에 절실하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하고 이케아 디자인하고 전제는 이케아 디자인은 제품의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고 재질이라든지 생산 원가라든지 납품 협력 업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디자인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디자인하고 다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또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이케아 협력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한 50개 위에 1,300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해서 납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량 주문하기 때문에 단가도 인하하고 회사시로 유리하게 그렇게 납품되고 참고로 보통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납품되다라면 한 500개 정도, 많으면 5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케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납품하면 5,000개 내지 5만 개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규모 면에서 다양하게 그 다음에 유통구조가 직관체제로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있어서 협력업체 생산지에서 중간에 판매처 인근에 물류창고를 쓰든지 아니면 판매장으로 직송돼서 바로 판매가 되는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립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매장 물류 창고를 바로 와서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매일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가격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조세 혜택인데요. 기업 지배 구조라든지 기업 매니지 배움 시스템은 아주 안개 속에 모아이 나뉘었기 때문에 조세 이것도 이제 가격을 낮추는 경쟁력의 원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케아가 주유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결국 에피소드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이케아가 이제 처음에 창업된 지역은 스웨덴인데요. 1943년에 1950년대 스웨덴 내에서 스웨덴의 기존 가구업체들이 이케아의 낮은 가격 때문에 경쟁에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연합에서 가구사업 연합들이 같이 협력해서 납품업체들한테 이케아에 납품하면 보이콧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해서 이케아가 공경에 빠졌는데요. 그때 이제 폴란드 지역으로 냉전 시대지만 폴란드에서 주다선을 확보해서 오히려 그게 이케아가 가격을 낮추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발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진출해서 미국의 기존 업체들이 이케아 제품을 모방하기 위해 아니면 이케아의 사업 모델을 모방해서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오히려 버티지 못하고 이케아한테 대부분 기술당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이케아가 한때 스위스나 오스트리아 같은 데서 도심지 번화가에서 소규모 매장을 체험적으로 했는데 경영상 대형 매장 위주의 판매 전략하고 이에 비해서 불리하다 생각하고 접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지속적으로 대형 매장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1980년에 상하이와 베이징에 매장을 들어서 결정을 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중국 내에 오가분이라든지 복제품이 거의 몇 분의 1 가격으로 매장 인근에서 유행했었는데 지금은 11개 매장으로 올려서 중국 내에서도 주민 1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시장 진출에 예상 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매장이 광명점인데 입지 여건상 수도권과 지방 수요청을 좀 발표할 것으로
매장의 규모라든지 그동안의 이케아의 어떤 운영 스타일로 봐서는 연매출처럼만 보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특히 이제 경기도 가공 쪽이 서울 외곽 지역에 주로 쇼룸을 부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케아도 교통급지 여건상으로 그런 어떤 외곽에 있는 우리 공기업체들로 탄력이 국내 주력 수요층으로는 신혼족들한테 인기 있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밝은 색의 공간 전략권의 심플한 디자인 컨셉으로 주로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이케아 평균 오일의 평균 연령이 42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는 국내에서도 중년층, 국내에 있는 중년층한테도 상당히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내 메이저 기업들은 현재 한샘이나 리마트, 낙성의 등이 현재 그 사업 모델을 이케아의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한테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대표입니다. 추가 매장 오픈 전망은 현재 안명장에 안착이 되면 아마도 부산과 대전에서 매장을 했는데 부산점의 경우에는 물류분상 중국하고 전 세계로 왕래하는 물류 체계에서 거점을 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인 매장 구조가 없습니다. 앞으로 항공자 연구 관련해서 이케아의 한국 진출이 큰 도전이기는 하지만 우리 가구 산업이 기존 틀을 좀 빼고 새로운 지식과 대화로 나아갈 필요한 시각에서 연구량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삭감물이 경기도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가구산업 산업발전 대출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분야별 단계를 지원받고 세심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윤진현 사장님부터 한 말씀씩 하시죠. 돌아가면 한 말씀씩. 앉아서 편안하게. 예. 먼저 지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게 된 걸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장소도 좁고 불편한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간담회 시간까지 최선을 저희 임직원이 다하겠습니다. 제가 가구는 잘 모르지만 한 27년을 제조를 했는데요. 굉장히 저희들 그 시장이 좁습니다. 대한민국 가구 시장은 굉장히 좁습니다. 전체 금액을 따지면 굉장히 좁은데 공급은 또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케아, 상해 이케아 전시장을 저도 자주 갔습니다. 저희들 문화상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부품을 사가지고 조립을 하는 형태입니다. 집에서 어린 애들하고 같이 네고식으로 조립을 하는 형태인데 가격은 굉장히 쌉니다. 이걸 대비책을 어떻게 제가 세워야 되는지 그건 제 혼자만이 아니고 저희 가구업계 전체가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그 원자재, 보드 수입 관세 같은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준조세 형태의 각종 이 강공세의 가구를 팔기 위해서 인정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된 인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 다 갖추면 회사가 유지를 못합니다. 이런 걸 지사님께 조목조목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안 됩니다. 조합을 통해서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길게 말씀하시거나 종이가 두껍다고 해서 효과 있는 건 아니에요. 짧고 간단한 한 가지를 딱 해결해요. 예. 뭐 이 한 보따리 주신다고 그 소화 불량이 예. 잘 알겠습니다. 딱 한마디만 해보시면 뭐. 우리나라의 그 공인 인정 기관에 중복된 그 시험 인정 기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일례로 KS 인정하면은 친환경 인정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각종 인정을 따로따로 다 받아야 되기 이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부담이 모르겠는데 굉장히 꼭 많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나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저희가 저는 너무 초기라서 정확하게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경인가구조합이사 우리나라 제가 경기가구발전위원으로다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KS 규정이 있습니다. 코리아 스탠다드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는 구조와 환경과 모든 내용들이 축약돼 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다 통과가 된 제품에 한해서 KS를 인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실은 그 KS를 받고 나서도 환경 인증이라든지 K마크라든지 Q마크라든지 다른 또 하나의 인증을 다시 받아야지 정부에서 인증을 해주고 그 가산점으로 해가서 납품에 우선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세 가지에 대한 복수적인 인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쟁력이 그 비용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인증에 대한 제도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이케아가 들어오는 것 중에서도 그것이 큰 자기들의 어드밴티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쟁에서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윤준현 사장께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도에서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은 KS 인증을 하나를 받은 업체 한해서는 환경인증, Q마크, K마크 등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인증에 대해서는 납품하는,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배제를 시켜주면은 그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KS 마크와 환경 인증 Q마크 또요. K마크. K마크. 네. 그렇게 네 가지. 그 다음에 뭐 건마크 등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거기에 발생되는 마크가 인증이 한 10가지가 넘습니다. 다 받으려면. 한 10가지 네. 인증인데 네. 이걸 한 개로 해달라. KS 하나만 받으면 그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 포함됩니까? 네. ISO 19,000, 14,000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KS에. KS 안에. 네. ISO 19,000, 14,000, 뭐 2,000일. 왜냐면은 환경 거기는 이제 시작부터 폐기서부터 환경으로 다 폐기해서 환경으로 들어와서 환경으로 폐기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게 KS 내용량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KS를 만들어 놓고 왜 다른 많은 인증들을 줘가지고서 가구업체에게 비용의 전가를 시켜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의 가구 내용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말 나왔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관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참 신기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관세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원자재는 자국 산업 보호에서 7.5%의 관세를 매깁니다. 잘 들려주셔야 됩니다. 원자재는요. 예. 근데 완제품은 관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케아가 여기 들어오는 것도 관세가 전혀 없고 EU하고 FTA가 체결이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7.5%의 경쟁력이 우리보다 높게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자재는 뭐 MDF다, PB다, 하판이다 이런 걸 들어왔을 경우에 무조건 관세를 우리가 수입했을 때 7.5%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케아는 대량 생산에 대량 물량으로다가 대량 외주를 주니까 당연히 원자재도 가격을 싸게 사는데 그걸 완제품으로 들어왔을 경우에 전혀 무관세이다 보니까 그 경쟁력이 7.5%가 또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두 가지 문제를 짚고만 보더라도 우리가 경쟁력 자체가 한 15% 이상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게 일단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윤진현 그 사장께서 전체적으로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도에서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끊임없이 환경부, 그다음 그 직영부 이런 데다 계속 건의를 했어도 산림청에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됐다. 그래서 상계관세까지 해서 16%를 저희가 물었다가 상계관세는 없앴습니다. 근데 일반 관세는 지금도 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기도에서만큼은 우리가 특화산업이 가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하게 좀 어필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그 가구인들의 어떤 바람입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건의서 이미 제출한 건의서를 가져오셨어요? 저는 가져오지는 않았고요. 하나 보내주시고. 네, 저희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도에 어디로 보내면 되나? 특화산업과가 담당합니다. 누가 담당해요? 네, 특화산업과랑 분리됩니다. 서로 아세요? 네, 잘 알고 그럼 있습니다. 서로 저리 보냈어요? 이미 내용적으로다가 그 구두적으로다가 협의를 했고요. 자료화 시켜가서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보내지는 받지는 않으셨고. 업무 협의를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FTA
FTA에 해가지고 목재전 가구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7.5% 현재 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 그 FTA라 해서 그 인도네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그 베트남이라든가 해서 이제 그 FTA를 그 2007년도 그 한국하고 체결되어 있는데 그 유예 기간이 201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5년 돼 있으면 그 무관세로 그 진행되는 거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 원자재에 대한 관세, 그 다음에 인증, 몇 개 인증을 통합하는 것, 그 네. 정책을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그 관세 부분에서는 아직 못했는데요. 정리해가지고 인증 부분에서는 오늘 그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 정리로 그럼 그 우리가 이 가구 부분을 맡은 거는 언제부터 맡았죠? 가요? 아니, 우리 도가. 네, 작년 4월. 예? 작년 4월이요. 작년 4월부터 맡아가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작년 4월부터 그 우리 그 담당 부서가 생겼어요. 네, 작년 4월. 작년 4월부터 생겼는데 이게 뭐 인증이 여러 개 있다. 관세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걸 이제 처음 들었다고요? 아, 지사님, 그 부분은 인증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요. 최근에 저희가 납품하는 조건에 그 조건이 계속 붙어져 가서 나왔고요. 지금 저기 그 특가산업과에 하고 업무적인 내용은 그 인증을 우리가 품질관리사를 따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지원까지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가산업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체별로다가 인증을 딸 경우에 3주간의 품질관리사 인증을 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업체들이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얘기까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우리가 부서가 담당 부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생겨서 한 게 뭐냐? 한 실적이 뭐냐? 그걸 한번 이야기해 줘요. 과장님은 이제 새로 오셨다는 거죠? 그 전에 그 밑에 누가 담당자는 누가 오신 분 없어요? 이 가구, 우리 경기도청에서 가구를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일 열심히. 저 담당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하셨네? 작년 4월부터? 작년 8월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하셨네? 네. 그 더 이상 오래 하신 분은 없고. 네. 그럼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저기. 도의원님 자리 여기 오세요. 그럼 어떻게, 작년 8월부터? 작년 8월부터 우리가 가구 업계를 위해서 하는 일이 한 게 뭐 있나? 한 거. 위에다가 건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또는 뭐 예산을 이렇게 도와줬다. 한 걸 다 합쳐가지고 말씀해 보시면 뭘 해주셨나요? 작년 저희 4월에 저희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경기도 가구 산업에 대한 이제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 올해 이제 추진하고 있는 가구 발전 종합계획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구 발전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언제까지 계획을 언제까지 하죠? 올 12월 달까지입니다. 12월까지 그럼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네, 올해 4월에 생겨서 그러면 1년 8개월 동안 이제 그게 있고요. 예? 지금 그게 하나가 있고 그 전부터 이제 추진해가지고 오던 이제 문방 중소 가구 기업 가구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 좀 미미하긴 한데요. 그것도 한 이제 팀은 저희가 작년에 생겼지만 그 사업이 한 5년 가까이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아니 그 말이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작년 4월에 이제 가구 담당하는 팀이 생겼잖아요. 네. 생겨서 지금까지 1년 2개월째네. 그죠? 지금 6월이니까. 1년 2개월 동안 한 것만 다 이야기해요. 뭘 하셨는지. 일단 세세하게는 이제 그런 세세한 게 아니라 하나만 이야기해요. 제일 저기 가구 업체에 도움이 되는 거 하나만 이야기해요. 지금 그 8% 권익 관세 문제 말씀하셨던 거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 해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 해봐요. 나한테 말하지 말고 여기 가구 업체에서 알아듣기. 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앉아서 이야기해보시오.
지금 치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의 부분은 저희가 가구 아니 건의를 말하라는 게 아니라 네. 뭐 산업을 도와줬다 그러면 거기 뭐 공장에 길을 닦아줬다든지 무슨 시설 개선비를 줬다든지 아니면 뭐 판로를 개척해서 매출이 우리 보트처럼 매출이 1,000억을 팔아줬다든지 네, 뭐 제가 디자인을 고쳐줬다든지 네, 네. 사람을 뭐 도와줬다 뭐 해봐라 말을 못.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망 가구 집중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그다음에 디자인 능력이 부족한 그 기업체의 디자인 개발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구 분야의 신기술 지원해 주는 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수 가구 공모 디자인 지원 이렇게 그리고 해외 판로 개척으로는 국내외 해외 전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국제 이제 국내 가구 전시의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남양주하고 고향에 남양주의 그 가구 밀집 지역에 라디오 홍보해 주는 부분하고 고양시 판매 유통 분들이 하시는 호빵라면 때 같이 하시는 가구 박람회 일정 부분 아주 민약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좀 조합장님 볼 때는 뭐 도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킨텍스 가구 전시할 때 지사님 오셨지 않습니까? 가구 전시 이제 네. 그건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죠. 좀 팔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수출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230만 원 수출했습니다. 좀 팔았네. 많이 팔았죠. 그리고 도움 됐다. 해가지고 디자인 개발하는 거 그 저희 정책자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럼 킨텍스의 가구 전시에서 이걸 좀 자주 하면 좋은가? 1년에 한 번이면 돼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우리 전체를 관할하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야 뭐 규모를 크게 해주고 예산을 많이 주시면 그만큼 고맙긴 한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까지는 오늘 말씀드리기 그렇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가구 업체에서는 큰 축제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지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유망중소기업 발굴에 있어서는 그게 실질적으로다가 매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늘려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으로 발굴되면 납품이 좋아요? 일단 일차례- 납품도 그렇고 디자인 개발이나 기술 개발이 미흡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높게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 특가 산업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하는 부분이고 굉장히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업체가 한정돼 있고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다가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더 늘리자. 많이 늘려주셔야죠. 좀 더 늘리는 거예요. 액 지원 예산과 네. 또 대상 업체 수를 늘려라. 네. 네. 자, 그 다음 또요. 그리고 킨텍스 전시 두 번째 유망 중소기업, 그 다음 또. 제가 오늘 사실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우리 윤진현 사장하고 저하고 이제 뭐 가구를 한 지가 한 20년 넘게 같이 제조를 하고 아주 막역한 지인으로다가 살피고 있는 사이기 때문에 말하는 제가 조합 이사장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게 저희 그 사무실이 수원 연무동에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오늘 이런 장소가 사실 우리 가구인이 특화산업이라 해서 전체 가구의 한 70~80% 경기도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회의 하나 할 장소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도 뭐 윤 사장한테 부탁을 해가서 이 회의 장소를 찾고 이랬을 때 참 비애를 느끼는 게 뭐냐면은 뭐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뭐 건물도 있고 해관도 있고 나름대로다가 그 행정 지원, 교육,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실험, 인증, 전시 이것을 완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해관이나 어떤 그런 큰 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가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제조도 하고 유통도 하고 이게 실질적인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옆에 그 포천시 가구조합 이사장이 계시지만 330개 조합원들이 있답니다. 여기에 저 조합 제조사들이.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한 번에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여기를 오면서 우리 저 그 친구 같은 우리 저 윤 사장이 참 좋은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큰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다 교육할 수 있고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고 계몽을 받을 수 있고 또 실험을 해서 인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획안적인 장소를 조금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아주 소망입니다. 중기센터 우리 저 북부 책임자 안 오셨어요? 네. 앞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앞에 와서 앉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쪽에 자리 이쪽에 있어요. 이리 오세요. 말씀하시죠. 네. 홍기화 우리 대표님. 네. 뭐 우리 본부장 말씀드릴 수 있는데 1년 한 4개월 동안에
8억 예산을 이제 업무가운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가구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신기술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지원해주는 3가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마케팅, 해외 나가는 마케팅 사업, 그리고 아까 코본이라고 한국 국제 가구 전시회에 나가는 그런 마케팅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만 89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 사장님 같은 경우는 4년간 지원을 받으셨고, 우리 지금 옆에 계신 정영규 조합장님도 지원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박 사장님도 이번에 4천만 원의 기술 지원 사업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그 예산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그 예산의 좀 확보와 또 그런 그 마케팅 지원에 가는 것을 좀 확대해달라는 것이 우리 그동안의 업계의 요망사항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인증이라는 게 가구만 인증을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제조 상품이 다 KS 받고 거기에 관련된 인증이 맞는데, 그것이 하나의 레드테이프로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업체들에서는 하나의 종합적인 인증을 받으면 나머지 것은 좀 부가적으로 받는 것은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 북부 거기 사무실을 중기센터 사무실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사무실 하나 옆에 하나 내드리죠. 책상만 하나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고 그러면 그 회의실도 있고. 지금 저는 그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 규모가 커야 되는 거거든요. 왜 커야 돼? 저희 같은 경우에 회의실이 많이 앉은 6명 정도 앉고, 큰 회의실에 한 20명 앉습니다. 그래서 20명 원하는 게 아니고요. 20명 앉으면 되잖아. 지사님,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저희 우리 조합원들 대표에서 그냥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셨으면 크게 선물 한번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회관이 어떤 거냐면 우리 킨텍스의 상설전 시장이 계속 그렇게 되는 내용이지만, 가구 같은 경우도 외국 바이어들이 왔을 때 네오퍼스에 포천을 가자, 아니면 수원을 가자, 용인을 가자, 광주를 가자, 문산을 가자, 일산을 가자, 전체를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가 가구 특화 산업이라 그러면 외국인이 오든 내국인이 오든 전국 전 세계 어디서 오든 간에 우리만의 제품과 우리만의 특화된 어떤 내용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외국인 바이어 상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케팅 교육도 시켜야 되고, 인증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다가 불편한 부분은 좀 지원도 해주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왔을 때 네가 가구에 들어와서 일하고 싶다 그러면 자, 소파업체도 있고, 침대도 있고, 3인용 책상 하는 데도 있고, 장롱 만드는 데도 있어.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럼 장롱을 만들고 싶다. 그럼 장롱하는 사장님들이 얘가 5명이 있는데 장롱을 하고 싶다. 그럼 장롱하는 사장님들 오십시오. 여기서 면접 보시고 데려가십시오. 그런 완스톱 서비스 내지는 완스톱 업무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내줌으로써 우리 가구인들이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고, 외국인이 오더라도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경기도 가구 특화 하는데 과연 1년에 킨텍스 전시 크게 한번 하는 거 말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 바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저희한테 어려움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그것이 큰 어떤 예산이 든다 그러면은 지역별로다가 일산 가구 단지가 있으면 거기에 큰 전시장을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제품을 놓고 직접 생산하는 그 주위에 있는 제품들을 놓고 거기에 관리를 조합이나 아니면 거기 단체에서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서너 개 하다가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정말 큰 그 내용의 회관을 건립해 주시는 거를 도에서 일정 부분 그것을 만들어 주신다 그러면은 저희는 가구인으로서 정말 큰 소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비행기에서 인천공항에서 내렸을 때 아니면 김포공항에서 내렸을 때 부산에서 왔을 때 가자. 대한민국 가구는 여기다 메카다 라고서 하는 것을 경기도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가구 하시는 분들이 비단 포천뿐만 아니고 김포, 용인, 수원, 일산, 문산, 파주 엄청 많습니다. 이 동네가. 그런 부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혼날 걸 생각하고서 지사님 만나 뵙기도 어렵기 때문에 오늘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은 도현님들이 오셨으면은 아주 그냥 예산도 오늘 잡아달라고 제가 생떼를 쓰려고 그랬었는데 왜 안 오셨는지 좀 한스럽습니다. 그런데 지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꼭 좀 관철시켰으면 하는 게 저희 그 가구인들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지금 북부의 특화산업과에서요 가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지금 정발원에서 맡겼거든요. 누가 맡겼다? 정발원에서 가구산업 발전 방안에 우리 도에서. 네. 맡겼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요. 지금 조합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설 전시장 개념입니다. 그걸 해주면 번역부로 동쪽이나 북쪽이나 해주면 지금 개개인 기업체에서 개개인 전시장을 해놓고 있으니까 작다. 끌고 다녀야 되니까 상설을 경기도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걸 해달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조금씩 풀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다가 본국에 갔다가 3개월만 다시 와서 내가 희망하는 그 기업체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낮을 거고요. 연구용 보고서상에 기술인력 개발 사업도 포함을 시킨다 그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시죠. 이쪽이 이렇게 우리가 포천에서 조그맣게 가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포천에 저희처럼 일반 가구를 네오버스는 사무국 쪽이고 일반 가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구 생산하는 업체가 한 300여 개 우리 업체가 실은 포천에서 300여 개 중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사기 클래스에 저치는 내용이 저 같은 내용이 사기 클래스라고 하더라도 5억에서 7,8억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한 사기 클래스. 네, 적어도 뭐 어떻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300개 업체 중에서. 좀 포커스를 실질적으로 우리 조합장님이나 우리 네오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포천시라든지 좀 시장님은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내부 사정을. 그래서 우리는 포천의 가구 공장들을 위한 그 단단한 줄 알았는데 좀 포커스가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다. 오늘 주제가. 그래서 그쪽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지 않겠냐. 그럼 자기 할 말씀 하시면 되죠. 우리 시대락 가구의 이종신 사장님이 자기 말씀을 하시면 되죠. 하시오 지금 마이크 잡은 김에 말씀하시고. 제가 그럼 건의사항을 하고. 그렇지, 남 이야기 아니고 자기 말을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서 해가면 되잖아. 남이야 뭐라 그러든 간에. 그럼 제가 몇 가지만 건의드릴게요. 실제 저는 일반 가구로 전국을 다 판매망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제일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게 브랜드 파워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건 항상 조합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공동 브랜드를 좀 브랜드 파워를 높여서 출하를 한다면 전국적인 소비자들한테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겠냐, 매출도 좀 향상되지 않겠냐는 게 저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 저는 뭐 디자인 개발 쪽도 좀 지원받고 신제품 개발 쪽도 지원받았습니다. 조금 더 극대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또 유망 중소기업 그렇게 시청을 받는데 그게 너무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까다롭고 너무 큰 기업, 매출도 너무 많은 기업, 최소 매출이 이 정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점수 매기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같은 중소기업한테는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유망 중소기업이 막상 신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공장을 신축하려고 지금 허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천에서 제일 문제점이 겨울 되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난로를 못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규제만 했지 대안이 없는 거야. 그 대안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속히 완전히 좀 우리가 난로를 피더라도 그전에 처음에는 소각기를 허가 내주다가 요즘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개발해가지고 난로 없는 공장, 우리가 소각기를 펴가지고 공장 바닥을 보일러식으로 돌려가지고 얼마나 이제 그 좋은 소재를 활용하면 난방도 되고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볼 텐데 규제만 하지 대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슬금슬금 쓰고 다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이지혜 대표는 코팅. 네. 시장님 전 여기 보면 가구 이케아
저희가 그 물건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걸 저거- 만들 수 있게끔 자기들이 만드는 거 아니야? 이케아 자체에서 만들어 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그냥 다 만들어서 네. 납작하게 완전히 예. 포장돼가 들어옵니다. 그걸 집에 가서 조립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져오는 거지 물건을. 이케아 협력업체에서 막 예, 예. 조립만 해서 완제품만 이케아에서 파는 그리고 저희도 협력업체 안 되나요? 될 수 있게끔 저기.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케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그 그렇게 그거는 어떻게 되는지 뭐 조사한 게 있어. 이케아가 네.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요. 예, 그건 이제 외국 회사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도에서 뭐 협력업체가 전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할 수 있는 상황이죠. 뭐 대부분은 이케아 협력업체가 전 세계 한 1,350개 되는데 예. 자기들이 경영 판단에 따라서 제일 기술력도 있고 가격도 맞출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만약에 여기서도 그 이케아 기준이나 이런 거 가지면 네. 당연히 하겠죠. 예. 저희가 뭐 지금 여기 보면은 그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 저희가 보드 저희가 이제 가구 생산할 때 저희 이제 가구니까 가구 생산할 때 보드 공장 우리는 그 규격이 48로 딱 정해져 있어요. 보드 와서 이제 재단을 해서 공장에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공장이 따로 있는데 이케아는 그 보드 생산부터 그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자기 마음대로 규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이것은 쇼핑도 원스톱, 생산도 원스톱으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생산하기는 그렇고 저희가 협력업체가 될 수 있다면 최고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또 좀 마련해 예, 말씀하시죠. 이제 저는 저 포천 그 조합 지대금방도 조합 이사장 맡겠습니다. 예, 방금 그 이사장님이나 여기 토지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포천에는 330여 업체의 금소업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99년도 IMF 이후에 포천에 부산서 가공장 하다가 이어왔습니다. 와다 보니까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포천 가구 만들기에. 지금 한 330여 업체가 제조 공장에서 월간 가구가 생산되고 있는 숫자가 45만 개가 넘습니다. 그럼 1년에 500만 개를 만듭니다. 이게. 그럼 지금 이제 모든 가구를 회의를 하고 뭐 정책이나 이런 문제를 이해할 때 포커스가 대기업이나 버런로나 사무용 가구 이런 쪽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쓰는 가구라 합니다. 사무용 책상보다도 가정생활에 쓰는 가구라면 TV 넣는 다이라든지 화장대, 책상 이런 것이 가구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이케아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책임타에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그 특화 사업이 생김으로 해서 이 가구 포천 이 가구 시장에 대한 포커스를 잘 맞춰가지고 지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케아에 자신 있습니다. 즉 말해서 한 공장에서 10명 내외에 있는 7개 공장들이 생산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모시고 중국의 그 부산시까지도 가서도 견학도 해보고 이케아도 관람도 하고 왔는데 우리는 중국에 못지않을 만큼 포천시장이 있기 때문에 포천시 가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베트남 저가 가구가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데 특화 사업에 대한 어떤 제도나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좀 이제 서민 가구 또 작은 영세 가구 포천시의 생산 기반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방금 말씀대로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이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를 정책에 대한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 개인 가구자 정사님 말씀드렸처럼 조업원들이 3명, 4명 있고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한 업체 사장 가족들이 4명, 3명씩은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부더라도 우리 딸, 사위, 내 마누라 이런 입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적인 문제나 지원에 받고자 하는 어떤 페퍼 핸들링이나 이게 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럼 내 건의를 한번 드리자면 이케아에 대응할 수 있는 매장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도 생산이 있어야 생산된 제품을 팔 거 아닙니까? 매장을 지원하든지 직영 매장을 만들든지 공동 매장을 하더라도 이 생산 기반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영세한 소규모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라고 표현하자면 거의 맞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심점이 돼서 조합이나 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개인적으로 우리 조합은 4명이서 만들다 보면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조합 운영을 하기 위한 지원을 좀 부탁드린다.
그럼 조합을 운영을 하려면 각자 먹고 살기 바쁘고 일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저도 뭐 손톱에 떼찍하고 일하다 왔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언제 조합원들 모아서 조합원들끼리 이야기하고 시장님도 저 직원들 이렇게 걸어도 가고 듣고 그게 맞춰서 행정적인 그 구비를 맞춰서 지원 신청하고 이게 너무 힘드니까 각자 알아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다 지역보다도 정말로 이 인프라도 잘 되어 있고 지역적 입지도 너무 좋은 이 포천 생산 기지를 나는 사업회가 망하더라도 내 아닌 다른 사람이 또 사업할 수 있고 또 내가 안 하더라도 또 다른 가구인들이 생겨날 수 있고 이 생산 기반을 시장님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기반을 좀 눈여겨봐서 공무원들이나 담당자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거를 좀 도와달라고. 그럼 이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요지가 뭐냐? 요지는 가구 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는 스스로 만들기가 힘이 든다. 그 조합 운영할 수 있는 그 운영비를 좀 지원해달라고. 운영비는 조합 운영은 조합에서 해야지. 아, 조합 그렇죠. 운영비를 도에서 도와주는 경우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이 조합이라는 것은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각자 이제 조합이 영리단체지. 조합은 자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공익이라기보다는 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지사님,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합비를 도와드리는 경우는 소상공인 조금 뭐 이런 조금만 조합비를 도와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나? 잠깐만요. 제가